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 게 많아요. 청구돼서 심사를 앞둔 구속영장 얘기도 해야 되죠. 기각된 영장 얘기도 해야 되죠. 금 거부기 얘기도 해야 되죠. 아이고 뭐 또 사람 이름 또 처음 보는 사람도 나오고 예 이런 얘기들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요거부터 좀 해보죠. 곧 심사가 있을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권성동 의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상대도 거물 피의자고, 예. 그리고 사안도 사실 이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추가 소환 조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바로 영장 청구해서 그 다음 날. 다음 날 오후 5시 넘어서. 오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특검은 거짓말하고 있다. 아주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윤영호 씨가 돈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성 내지는 이렇게 불법 자금을 줄 때는 예.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이거 그리고 현금으로 주잖아요. 꼬리표가 없단 말이에요. 예. 사진을 찍어둔 거예요. 사진을 언제 찍어뒀냐. 바로 여의도에서 만나기 2시간 전. 예. 왜냐하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시간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정확히 찍은 말하면 거를 윤모 씨의 부인이 찍었죠. 예. 재정국장이죠. 통일부에. 통일. 예. 그래서 이 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안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날 중식당에서 만난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권성동 의원이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했어요. 했다는 그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식당에서 만났다는 것 만났다. 자체는. 근데 난 돈은 안 받았다. 예. 그런데 왜냐면 그날 식사를 마치고 이 윤영호 씨가 문자를 보내요. 이 돈 좀 작지만 이번에는 작지만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걸 확보했다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문자를 그럼 권성동 의원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 이후에 만약에 진짜 안 받았으면 당신 나 모함하는 거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무슨 네. 돈을 줬다고 하는 거냐? 역으로 문자를 보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연락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차명폰 보좌관 이름으로 개설해가지고 윤영호 씨랑 막 통화하고 어쨌든 그런 국면이 있는데 나 안 했다. 나 안 받았다. 믿기 어려운 거죠. 바로 신병 확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제 수첩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윤 전 본부장 당시 다이어리에서 그날 큰 거 한 장 서포트 권성동 점심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땡땡땡 중식당 뭐 어딘지 알 것 같아. 주로 이제 거물 정치인들과 만나는 여의도에서 많이 오찬이나 만찬에 그렇죠. 장소로 잡히는. 예, 제일 비싼데 여기가. 예. 여기서 점심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부자. 예, 비싼데. 그 큰 거 한 장 서포트. 100만 원은 아닐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1억이다. 이렇게 이제 특검은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없는 죄 못 만든다. 나는 결백하다. 돈 받지 않았다. 가서 밥 먹은 건 맞다. 요거는 인정했고. 어떻게 봅니까, 요 상황? 날짜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찬 이후에 예. 윤영호 본부장이 보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겠죠. 앞서 장 변호사가 네. 얘기했던. 내가 그걸 안 받았으면 예.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왜냐면 라든가. 난리 나는 거거든 이거. 그렇죠. 무슨 소리냐 혹은 이런 걸 나한테 왜 보내느냐 라든가 아니면은 통화를 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예.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게 1억이 상자에 담은 그 사진인 걸 그대로 줬다고 하면 1억이면은 500만 원짜리가 지금 하나가 한 묶음에 500만 원이면 몇 개 있어야 되지? 20개? 20개 있어야 되면 부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계좌이체 하지 않았을 거고 계좌이체 통장 하지 입금을 하지 않았을 거고 수표로 주지 않았을 그죠? 거고. 그 현찰을 줬을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빈 가방 가져와서 거기다 채워놓든지 아니면 쇼핑백 들고 뭔가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 CCTV 보면은 다 나올 건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없겠죠? CCTV가 남아있진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거 보고는 안 되나? 생각보다 이게 5만 원권이 출시된 이후로는 예. 현금 1억 원이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사건 방어를 위해서 예. 보통 체구의 성인 남성이 예. 양쪽 그 양복 안주머니에 20개가 들어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넣고 나가면은 예. 표가 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표 안 나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예. 그건 표 안 나. 그건 진짜 표 안 날 거야.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건 1억이니까 1억은 표가 나요. 표 나겠죠. 옷에도 안 될 거고. 보좌관이랑 같이 나눠서 가지고 좀 들어가나? 무거웠을 거고. 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런 거 CCTV 화면이 있으면은 딱 드러날 수도 있는데 3년 전이니까 예. 아니 어쨌든 뭐 예, 이게 진술이 갈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요. 피의자가 절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돈을 가져 나가는 거를 본 사람이라든지 뭐 화면 이런 게 찍힌 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일종의 정황 증거죠. 네, 그렇죠. 직접 증거는 아니니까. 직접 증거. 그것만 가지고도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잖아요. 예.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돈을 수수했다. 예. 근데 뇌물죄나 이렇게 불법 자금을 줄 때 명징하게 정말 CCTV에 찍히거나 막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숨겨서 어떻게든 안 보이게 들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계좌를 주는 경우도 없고. 계좌는 절대로 주지 않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좀 폭넓게 유죄로 인정이 되고 있기도 하고 뭐 그건 여야 공히 모든 정치인들이 예. 또 유죄로 처벌받은 것 이 전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대단히 수상쩍은 정황이 일단 권성동 의원은 많죠. 아까 문자도 짚어주신 대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 택배 기사분이 JTBC 제보했잖아요. 윤영욱 이 본부장이 조사받고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좀 긴히 통화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저랑요? 왜냐하면 택배 기사분이었거든요. 잘못 예. 전화한 거거든요. 그럼 왜 이 특검 수사를 받는 사람이랑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증거인멸의 또 하나의 동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빼박이다. 소위 말하는. 빼박이다? 예. 송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꽤 의심스럽기는 한데 예. 그렇다고 아직 유죄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이나 혹은 뭐 예. 뇌물로 의심을 받았던 사건 중에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서 나중에 법정에 가서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다가 무죄 나온 사건이 있어요. 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예. 과거에 이른바 척당불기 사건이라고 아, 그 돈을 예. 전달했다고 하는 경남기업 전 부사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만 예. 그 척당불기라고 하는 서해 액자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 쪽에서는 아니 그건 내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 대표실에 붙여놨지 의원실에 붙여놨던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2심에서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의원실에도 그 액자가 있었다는 뭐 영상도 나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뭐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무죄 나왔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꽤 의심스럽긴 하지만 예. 단정하기는 이르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돈 줬다는 사람 메모 다이어리에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그 정황. 그렇죠. 그 윤 본부장의 진술은 어때요? 진술도 매우 구체적인 것 같아요. 줬다고 얘기했어요? 예, 줬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아마 이 수첩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이제 증거물로 확보가 되면 제시해서 묻잖아요. 이거 한 장 서포트. 왜냐면 이게 금액을 요즘 뭐 기업에서 한 장은 1억이 아니라 뭐 1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검은 또 1억으로 특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아마 윤 본부장이 언급을 했을 걸로 좀 보이는 부분이 사진이랑 있고요. 맞아떨어져서 사진이랑 또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 퍼즐을 맞추는 과정인데 너무 딱딱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자 일단은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도 있으니 특검은 이제 영장을 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 뭐 앞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유무죄 여부는 이제 심리를 기소하면 거쳐야 되겠지만 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거 그날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심리 오래 못 하잖아요. 네. 영장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권성동 의원이 영장실질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조금 저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나서겠지만 포기했어요. 예, 포기를 본인이 했고 예전에도 이제 강원랜드 사건으로 영장실질을 한번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본인이 좀 소극적으로 나는 그런 특권을 좀 내려놓겠다 이런 이제 그 행보를 했고 그때 기각됐죠 영장. 그땐 기각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재명 당대표 그 예. 영장실질로 한창 이제 정치권이 뜨거울 때 나도 예전에 수사 이렇게 받았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해라.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단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예. 이거 되게 겸연쩍겠다. 영장실질을 막 이제 의원들을 막 해서 네. 그리고 어차피 표 대결로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포기했으니까. 예. 이제 부특권은 또 포기했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살아도 오르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 정도를 본인이 또 다투고 있고 전혀 아니다. 사실 네. 아니다. 지금 그 1억만 있는 게 아니죠. 쇼핑백 2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것을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법원이 바로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송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정말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조서를 보면서 도대체 중요 참고인이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윤 전 본부장이 뭐라고 그렇죠. 했는지. 그걸 못 예. 본 상태에서 얘기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구속영장 단계에서 권성동 의원이 꼭 해명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하나는 보좌진 명의로 차명폰 왜 개통했는가.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예. 가지는 그 보좌진이 택배 기사하고 통화를 했다가
언론사에 제보된 통화 녹음 파일 있잖아요. 요번 지난 윤영호 겨울인가? 본부장이 조사받은 직후에 예. 그 두 가지는 사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심히 볼 만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납득할 만한 답을 하지 못하면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 풀어주면 뭐 차명폰이나 이런 걸로 윤 전 본부장은 구속돼 있지만 뭐 주변 사람이라든지 뭐 거기에 변호사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유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체가 아니고 예. 13시간여를 조사한 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예. 어떻게든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특검 쪽은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이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을 거라고 봐요. 더 밖에 놔두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치 자금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면은 그냥 개인 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근데 일단 법 조항은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럼 정치인이 정치자금 받아서 이제 신고 안 했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때면은 2022년 이러면 대선 자금인 거잖아요. 대선 자금으로 보이죠. 그럼 이게 권성동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송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 당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시 대선 자금 뭐 당시에 국민의힘이 1억 원이 없어서 대선을 못 치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그 민주당이 한 530여억 원 정도 쓴 걸로 공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대선 자금은 거의 대부분 국고에서 보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당이 현실적으로 예. 대선을 치를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대선 후보들은 양당 같은 경우는 선거비용 보전이 되기 때문에 예. 펀드 같은 거 모금하면은 쉽게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설령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예. 당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개인이 그 뒤에 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네. 받았다면 어디에 쓰였는지. 왜냐면 특검은 이런 경우에 받았다고 인정하면 사용처도 보잖아요, 항상. 당연히 봐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거고요. 일단 받은 시점이 2022년도 1월 달에 1억을 받고 예. 2월에서 3월에 쇼핑백 2개를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을 하고 받아왔다라는 진술이 또 확보가 돼 있어요. 예. 그럼 상당히 돈이 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사실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윤영호 씨가 김건희 씨랑 통화를 한 녹취가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네. 하냐면 저희가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총동원한 건 처음입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치하를 해요. 여기에 돈도 있어 보이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액이 다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인가. 안 그래 보인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른바 실세였단 말이에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지위를 봤을 때 통일교는 당연히 대선 자금 지원도 있지만 권성동이라는 정치인을 관리할 필요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재력이 없는 아들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 아들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한 언론사가. 그랬더니 뭐 그래요? 답변할 의무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부인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번지는 것 같아요. 수사가. 그렇구나. 아니 근데 통일교는 뭐를 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 시각에서 보면 뭘 노리고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뭘 노리고? 바라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권 전반의 영향력을 높이고 이제 만약에 정권을 획득한다면 예. 그 정부로부터 뭐 여러 가지 특혜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예. 그러나 그 부분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지 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만으로 현재 추측으로 말하기는 좀 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일부 보도 보면 뭐 비례대표 공천 예, 얘기도 있죠. 나오고 예. 예,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거 MBC 28일 보도인데 여기 보니까 2023년 2월 이게 이제 연판장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때 전 씨가 누구냐면 이제 건진 법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자 곧이어 윤 전 본부장이 움직이라고 하겠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기현 대표는 당선되는데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 이 세 사람이 최고위원 그때 됐는지 내가 박성중 의원만 안 되고 나머지 둘은 됐었. 그런가요? 예. 박성중 의원은 낙선했죠. 그 장해찬, 조수진 이 두 사람은 네, 당선됐었나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그 비례대표 관한 얘기들이 2023년 11월에 통일교 윤모 씨가 건진 법사에게
여사님이 작년 이맘때 당대표 선거 지원 관련해서 약속하신 건 유효하냐 이렇게 묻는 문자를 보내니까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을 도와주면 보답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내니까 전 씨가 인물을 추천해달라. 2023년 11월이면 총선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 얘기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그 22대 총선 공천에서는 실제로는 원칙대로 공천이 돼서 예. 무슨 통일교가 추천했다는 의심을 받는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예. 그거는 맞아요. 거기 있었으면 지금 벌써 나왔을 텐데 그건 인물이 맞다. 특정이 됐겠죠.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영장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기각 사유를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네, 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음. 그거만 보면 특검을 완패인 거잖아요. 다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중요 예?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있다. 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하나도 없다. 왜 저 법원이 기각했다고 봅니까? 저는 구속영장 청구된 날 방송에서 해설하면서 이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제가 80에서 85%라고 예. 했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될 때는 98%라고 98%.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반반이라고 하는 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는 뜻이죠. 예. 결정적인 이유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을 판단할 때 작위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그게 범죄가 되면 예. 그걸로 구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어요.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특검이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원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대법원 판례상 그게 성립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단적으로 하나만 짚어보면은 어떤 의무를 이행을 안 했는데 그걸 이행을 했으면은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 당시 어떤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다했으면 계엄이 선포되는 걸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법적 평가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한 것이겠죠. 저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봤고 발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관계를 놓고 법원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짰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항변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예, 제가 추정컨대 이런 거예요. 개헌 문건 이거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국민 앞에, 법원 앞에,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데 이거는 CCTV 계속 거짓말했었거든요. 뭐 양심을 거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개헌 문건 보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에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그런데 CCTV를 제시하니까 아 맞습니다. 저 사실 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한 그 파생된 게 위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토하니까 그거는 왜냐면 실토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이 주목했던 게 당신 국무회의 요식행위로 했지. 그래서 윤석열 도와준 거지. 이 프레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정적수 11명이 딱 차니까 2분 만에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항변을 했던 걸로 보여. 나는 정말 수기하고 논의하고 만류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는 그냥 강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로 보여지고 또 국회에서 해제를 했을 때 3시간 만에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가 설득했다. 이 부분 발표해야 된다고.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에 이거 방조 맞아? 도와줬나? 이거 범행을 수월하게 하는데 지원을 한 게 맞나라는 그 물음표를 특검이 해소해 주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유인촌 전 장관한테 전화하고 이런 부분 하면 주요 임무 종사로 의율해가지고 뭐 저는 다시 재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에서 지금은 재청구 기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재청구 기준은 아니고 그냥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특검 입장,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이거 일종의 이거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선을 거준 건가요?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뭔가 적극적으로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정, 방조 예를 들면. 근데 한덕수 전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안 막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다. 그러면 불인정.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름말을 타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영장 단계에서 꼭 그걸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가면 앞으로도 구속영장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 본안에 가서도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여기서 법정형을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방조범은 형법상 종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감경. 법률상 감경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역 10년에서 50년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서 방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만약에 그게 유죄가 되면 예.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데 예. 한 번 감경을 해도 예. 그런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렇게 기소가 됐다. 유죄가 나온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10년 이상이고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면 5년 이상이다. 법원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거든요. 법정형부터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가면은 예. 계속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데 허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법정형이 대통령이 이제 내란 하려고 하는데 그거 옆에 도와준 국무위원회 형이 실제로 부대로 움직인 장군들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열중시하고 있었다. 예. 그랬더니 법정형이 더 높다. 이 결론을 법원이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예. 사실관계를 더 정밀하게 밝히든가 아니면 법리 구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볼게요. 김건희 여사를 오늘 특검이 구속 기소한다는데 어제도 이제 마지막 조사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고 이 와중에 금거북이가 등장했습니다. 네. 매건 매지구 의혹. 이거 어떻게 봐요, 장 변호사?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확보됐는지는 나오진 않는 것 같고 나왔어요, 일단. 예. 그 CBS 녹화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남양주 했는데, 요양원에 안에 남양주 있는 요양원, 맞아. 남동생이 쓰는 거를 추정되는 금고에서. 그런데 저는 아마 들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북이에 옆에 편지까지 둔 거예요. 예. 이 편지랑 근거북이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약소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예. 이배용 이 국가교육위원장 이거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한 6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보관해 놨던 거죠. 이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기보다 매간매직의 끝이 어디인가를 끝이 어디인가? 예, 살펴봐야 된다는 단서를 다시 한번 제공한 거죠. 자, 송 변호사 20초 남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무한한 영광은커녕 무한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